제가 한참 전에 사방에서 서물서물 번지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좀 우려, 움직임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에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드는 지금 우려가 있다. 곳곳에서 나오는 수치나 이 내용들이 이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의 핵심이 되었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마디로 경제가 축소되는 이런 일본형 불황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란 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장시간 빠져 있다. 아베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은 우리가 독일 경제가 회복될 때도 최근에 독일 경제 위기 나오잖아요. 미국 경제 회복될 때도 위기 나오잖아요. 일본 경제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빠져갔다? 전혀 아닙니다. 워낙 기본이 탄탄해서 버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쪽으로 일본도 계속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지난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통계 이후에 65년에 이런 경제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했다는데요. 제 태어난 다음입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라. 이거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면 항상 디플레이션의 반대말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8월 물가 동향을 보면 1년 전인 2018년 8월보다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8월 달이 어떤 날입니까? 제일 소비가 많은 달이죠. 여름에 바캉스 간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써제끼는 때가 8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마이너스 7.3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석유류 물가도 마이너스 6.6이라는 겁니다. 자, 경기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1.0이었대. 1%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이요.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저물가 상황이 위험한 게 아니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최근에 물가가 떨어진 거는 이 수요보다 사람들이 수요, 즉 소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공급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소비가 다 안 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땅까지 다 팔잖아요. 건물도 팔고. 그리고 민간은 소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니까 생산된 물건이 쓰여지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과 저물가가 합쳐질 때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다라는 지금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0.4, 2분기는 1%. 자, 올해 2.2% 성장한다는데 이제 뭐 남았습니까? 3분기, 4분기 남았는데 자, 2분기가 6월달 끝난 거죠. 7, 8월에 지금 뻔하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에 갔을 때 제가 올해 성장률이 1%대 될 것이다 했을 때 다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이 디플레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거짓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디플레라는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MF는 2년 연속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으로 보는데요. 자, 물가가 내리면 아이고 싸게 물건 많이 살 수 있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수요가 더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오르고 소비자는 소비를 미루고 재고가 지금 기업들에 쌓여서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나 생산을 하지 말아 하고 고용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투자 안 하고 고용도 안 하니 더 지금 실업이나 이런 게 되어서 물건은 더 쌓이고 그야말로 경기는 더 하락하고 물가도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침체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물가가 올라가지만은 그렇지만은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가 투자나 소비가 활발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좋고요. 일본이 90년대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91년에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돌입되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현금의 가치가 커지니 이 빚은 디플레이션이 되면 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빚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되면 빚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걸 심리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이 오니까 일본에서는 전부 소비를 하지 않고 다 부채를 축소하는 빚을 줄이는 사회로 가버리더라. 은행이 금리가 없으니까 돈 좀 빌려가라고 그냥 맡겨도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희한한 형태의 유동성의 함정에 일본이란 나라가 빠졌다. 중앙은행이 돈을 은행들마다 다 대주고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돈 좀 빌려가라. 이자 없다 해도 안 빌려가더라. 그러고는 매달 갚더라는 거예요. 빚을 착착 그 어려운 와중에도요. 그래서 빚을 다 줄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몇 번 가보니까 옷이 전부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지하철 안에. 지나다니는 일본의 주민들이 전부 옷들이 다 그렇고 당시 150엔, 200엔짜리 그런 식사들이 그냥 절비했었습니다. 길거리에 라멘집도요.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그걸 탈피 못했어. 아베가 뭐 쏜 3가지 화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조금 회복된다 하고 있지만은 일본도 근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공급 측면에서 공급 가격이 싸졌다. 채소 가격이 싸졌다. 뭐 농산물 가격이 싸졌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수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이라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못지않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게 되면 물가가 지금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의류비, 옷값. 요즘 옷 누가 삽니까? 자, 옷값이 그냥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및 가전제품 구입비, 교육비, 이런 근원적인 물가의 핵심적인 부분도 1% 수준의 물가 상승률밖에 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하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국민의 인식이 오히려 저물가에 더 이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왜? 아니 경제가 안 좋아질 건데 이제 돈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돈 들고 있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쓰냐. 이제 소비를 다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성장률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1%대의 성장은 기본인데 사상 초유의 이제 1%로 떨어져요. 내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냐 제로 성장이냐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요. 7월에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버리더래요. 그 사람들이 뭐 다들 젊은 애들은 요즘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요거 한번 살까 하고 폰으로 다 주문하고 해결하지요. 마트가 지금 초저가 행사. 요즘 보면 이 마트에 4,900원짜리 와인 팝니다. 큰 병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와중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면서 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금 겁을 잔뜩 먹었어요. 정권이 말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하반기 경기 활력 대책을 발표한다는데요.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이 오냐, 디플레이션 진입은 이제 시간 문제다,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7월까지 계속 올해 들어서 물가가 0%대라는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 그 디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이 부분에 지금 한국이 2019년 2분기에 마이너스 0.7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별거 아니다고 뻥을 치고 있는데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해동을 했고 일시적이다라고 지금 국민을 달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해석이 되면 경제에 충격을 굉장히 주게 되지요. 근데 일본하고 대만도 이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져드니까 회복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8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붕괴,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지요. 대만도 지금 한때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이 있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경쟁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권이 자꾸 이걸 부정하고요.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국가 예산을 뿌려서 이런 걸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수치 조작하다가는요, 못 빠져나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일 때요, 수상이 바뀔 때마다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는 민간이 하도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나 소비를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요, 온 사방에 다리, 터널부터 도로까지, 철도까지 만들어 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곰 한 마리 지나가는 다리, 사슴 하나 지나가는 터널, 이런 거 생기고 했지요. 그랬지만은 경기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상품권까지 막 한 200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집집마다요. 그것도 장롱 안에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웃기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데요. 지금 일자리 예산 절반이 실업자 소득 보전용이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구직급여만 해도 내년에 9.5조, 9조 5천억. 올해보다 3분의 1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전체 예산보다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 비자발적 실업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일자리 예산 한 20조 중에 10조 3천억, 절반 이상이 실업자 지원 명목이고, 노인 일자리가 31%가 지금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무런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을 국가가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득 1분위 최하층 20%예요. 정부가 준 돈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 이제 앞으로 소득 뭐 한 40%까지는 정부가 준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희한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민노총 새 사무실에 72억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이 서울 본부 사무실을 서울시 마포 아현동에 있는 서부 수도 사업소 건물을 정축 리모델링 해서 이걸 갖다가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72억을 더 들였어요. 정축 리모델링이 72억입니다. 올해도 관리비만 1억 2천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명목으로 특정 민노총이라는 단체에 서울시가 이런 돈을 써도 되느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보면요, 전국 지자체에 민노총 지원이 다 엄청납니다. 지자체 소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세금 지원을, 울산은 70억, 부산은 무상임대, 대구 무상임대, 시설 보수 8,500만 원 지원, 인천 무상임대,
대전 무상임대, 경남 건축비 33억 3천만 원 지원, 경북 무상임대, 전북 무상임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동자들이 공장에 노동자들 방 하나 있으면 되지, 노조. 이런 식으로 상급 정치 노조 해먹는 사람들한테 건물들을 시해서 지금 이 불황 디플레이션에 72억씩이나 들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매년 관리비 지원해주고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요. 정말 이 나라 세금 쓰기 싫은 나라입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가 다 완전히 망가져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